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로 한국과의 분란을 일으켰고, 튀르키예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셈인데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다시 예전 같은 협력적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KF-21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는 비단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미납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뜬금없이 튀르키예와 중국까지 튀어나와 얽히고 설킨 기술 탈취 시도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우호적인 관계로 꾹 참고 있었지만 앞으로 이 나라들은 경쟁자이자 적대적 관계로 변할 것 같은 나라들로 바뀌고 있는데요. 바로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는 한국과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신경 쓰이는 잡음을 넘어서 이미 조금씩 관계의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무기를 많이 도입하는 나라 중 하나였고,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의 연합군으로 참전한 형제 나라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방산 분야에서도 K9 자주포 등을 통해 긴밀한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우습게 봤다가 제대로 뒷걸음 칠 수밖에 없는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의 역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 한국과 맺은 계약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서 KF-21 시제 5호기를 인도받고 블록 1 50기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분담금이 제대로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계약이었는데요. 지난 수년간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분담금을 미납하자 방사청에서는 단 한 대의 KF-21도 인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말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계약을 어기려 한다며 적반하장식의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배후에 중국과 튀르키예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같은 방산대국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는 튀르키예는 유례없이 성공적인 개발 과정을 보여준 한국이 배가 아팠나 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KF-21을 따라잡기 위해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TFX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칸이라 명명된 해당 전투기는 목업이 공개되고 고작 1년 만인 지난 3월 활주로 택싱에 성공하며 지켜보던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KF-X 사업과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당시 한국은 모든 나라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정도로 우리의 KF-X 사업 진행 속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반면 튀르키예는 이게 다였습니다. 그 후 TFX에 대한 새로운 추가 소식도 나오지 않았고 추가 시제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6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와 TFX 공동개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기만하려고 작정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려는지 정말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인데요. 라팔, 미라지 F-16으로도 모자라 튀르키예 TFX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만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간데 없는 파렴치함과 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막장 드라마를 두 국가가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튀르키예에서 인니의 사업 참여 조건으로 KF-21의 기술을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뒤따라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TFX 프로젝트에 중국까지 발을 들였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한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기술이 인도네시아를 거쳐 튀르키예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에는 파키스탄이 TFX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도 파키스탄을 통해 튀르키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며 나름의 항공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과 중국의 합작 전투기 JF-17의 최신 개량형인 블록 3 모델에는 제니10에 들어가는 레이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레이더 기술을 칸 전투기에 도입하는 것을 중국에서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명목상의 협력자일 뿐이고 TFX의 실제 협력자는 중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중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 서방에서 반발할
도발할 것을 예상하여 파키스탄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중국의 방산협력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에서 개발한 탄도미사일 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 탄도미사일 칸의 원형을 찾아보니 중국제 탄도미사일 BU-11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 미사일은 튀르키예가 중국과 손을 잡고 개발한 미사일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칸 미사일이 공개되고 유일하게 구입한 국가가 인도네시아라는 점에서 이 3국의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끈끈하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TF-X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KF-21까지 입수한다면 KF-21의 기술이 전부 튀르키예와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 보자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상당히 큰 고객입니다. 1997년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도 튀르키예였고, 일각에서는 연평도 포격전 이전에 2007에서 2008년 튀르키예가 쿠르드 반군 근거지에 포격을 가한 걸 K9 계열 자주포 최초의 실전 검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초의 훈련기인 KT-1 웅비나 K2 흑표 역시 튀르키예로 수출된 대표적인 대한민국 무기체계입니다. 오죽하면 인도네시아에 앞서 튀르키예가 KF-21 개발 사업의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방산협력 상황은 의미심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각기 KF-21 보라매와 TF-X 칸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전체 개발 일정에선 시제기 비행 이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획득한 대한민국이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튀르키예는 아직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튀르키예는 최근 KF-21의 양산 논란이 터지자 그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KF-21의 뒤를 쫓고 있는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TF-X 칸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직후입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으로 미국과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던 튀르키예는 F-35 라이트닝 2를 주력 전투기로 칸을 보조 전투기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하이 로우 믹스 장비 편제인데요. 만약 당시 진행된 전투기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하였다면 지금쯤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버금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에 만약이란 없는 법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후 은근슬쩍 칠러 성향을 드러내던 튀르키예는 뜬금없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이게 계기가 되어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본래 보조 전투기로 운용하려던 칸의 설계를 주력급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자체 개발에 나섰는데요. 물론 이 같은 결정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냉소를 받았습니다. 튀르키예가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튀르키예는 글로벌 방산 수출 점유율 12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즉, 최소한의 기본 기술력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칸 개발 사업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참여하고 있으며 파키스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가 전투기 개발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국을 찾은 것인데요. 아제르바이잔이나 파키스탄도 경제, 사회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개발 기술이 전무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칸이 튀르키예 예상대로 개발된다면 KF-21에 분명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모두 완납하면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중국이 모종의 커넥션을 결성해 KF-21의 기술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무기를 도둑맞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기호로 치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20년 이란에서 무기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박람회장에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7 기관단총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게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소음기관 단총을 판매했을 리가
없는데 뜬금없이 이란 한복판에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K1, K2 같이 대량 생산되고 해외에 많이 수출된 총기라면 어쩌다 흘러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했을 텐데 K7은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 해군특수전전단 등 국내 특수부대에 공급하기 위해 소량 생산되어 현역 장병들조차 쉽게 구경할 수 없는 희귀한 총기입니다. 이런 총기를 도대체 이란이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우리 군 관계자들도 당혹감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총기의 모양을 보고 북한에서 복제한 K7 복제품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군과 관련된 소식통은 이란에 전시된 K7은 복제품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군의 K7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는 이 K7 무단 유출의 범인이 인도네시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과거 인도네시아에 수출됐던 K7이 음성적인 경로로 이란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란에 흘러들어간 K7은 이란에서 복제하여 대놓고 제식 총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말 어이없게 이란에서도 K7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이란 대통령 경호원들이 K7을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어기고 도입한 장비와 무기들을 타국에 몰래 팔아넘긴 정황은 여러 번 포착됐었는데요. 지난 6월 인도네시아가 유럽의 에어버스에서 항공기를 구매해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에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말리 항공사에서는 에어버스 A340 항공기 2대를 구매했었고 이 항공기들은 인도네시아 자바에 위치한 케르타자티 국제공항에서 말리로 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언론인에 의해 폭로된 사실에 따르면 2대의 항공기는 말리로 향하지 않고 이란 남부에 위치한 차바하르 공항과 이란 공군의 제10전술 공군기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말리와 인도네시아가 이란과 짜고선 국제 제재를 우회하도록 도운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전례들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완납해 KF-21을 도입하는 것이 한국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성장해가던 한국의 방산과 무기 개발이 KF-21의 초도 물량 삭감과 더불어 쉽지 않은 장애물들을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부디 무사히 이 위기를 극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